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만국 공통, 세대 불문의 목표이자 평생의 숙제라는 말이 있는 만큼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4050 여성들이 다른 연령에 비해 살 빼기가 더욱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4050 여성의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와 함께 어떻게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4050 여성들이 살 빼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과 똑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더라도 몸의 노화로 인한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폐경기 때문입니다. 40대부터는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며 폐경기가 시작됩니다. 에스트로겐은 근육 합성을 비롯해 운동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경기가 되면 운동하는 것이 싫어지고 근육도 더 빠르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24주 동안 여성 호르몬 생산이 멈추면 무려 1.4kg의 체지방이 쌓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 살이 찐다라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폐경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보통 짧게 5년, 길게는 이제 6, 7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몸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은 미국 UCLA에서 12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폐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을 0으로 했을 때 약 2년 전부터 빠르게 지방 축적량이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근골격량은 빠르게 소실되는 걸 보여줬고요. 지방 축적이 빨라졌던 그 커브는 폐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약 2년에서 3년 이후에는 완만해졌고 몸의 근골격량의 소실은 조금 더 완만하게 서서히 빠지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 들어서 살찐 것도 있지만 폐경되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문제는 몸무게를 재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몸무게가 늘지는 않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 알게 모르게 근육량은 빠진 거고, 그게 알고 보니 지방량의 축적은 많이 늘어난 경우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우리가 보이는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체지방량이 얼마인 것을, 내 몸의 근육량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경 전후에 이런 급격한 몸의 어떤 체지방량의 변화는 무엇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바로 에스트로겐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폐경기 곡선과 맞물려서 몸의 어떤 지방량의 변화의 급커브가 변하는 것처럼 에스트로겐 농도와 관계되는 커브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정도 일맥상통하게 되고요. 실제로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음식의 섭취에 관여하는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고 또 지방의 대사와 조절에도 관여하게 되고 인슐린의 민감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또 식욕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이런 거에 영향을 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많이 추정이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발현되지 않게 했던 설치류 실험에서 에스트로겐이 발현되지 않았던 쥐는 가만히 있었을 때도 기초 대사량이 많이 떨어지고 또 오히려 활동에 대한 의욕이 많이 저하되는, 그리고 칼로리 섭취량은 오히려 더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어서 더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4050 세대 여성들의 다이어트는 젊은 세대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숙제와도 같은 다이어트를 안 할 수도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4050 여성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더욱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4050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운동이 아닌 매주 꾸준한 운동, 즉 일주일에 최소 7시간의 운동을 권하며 무엇보다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더하고 설탕은 줄인 건강한 식단을 먹으라는 건데요. 4050이 다이어트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몸무게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면서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40대 이후부터는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축적되는 지방의 축적량은 빠르게 가속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빠지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몸무게가 똑같구나 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지방 분포를 띠는 저장 지방이 확연하게 늘어나는 거를 어느 날 이제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다이어트 무엇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당의 섭취를 제한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제한하고 이왕이면 복합 탄수화물로 먹어서 내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당 지수를 낮추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설탕이 안 좋은 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설탕을 피하고 단순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자, 빵 이런 식품보다는 통곡물로 된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 같은 경우 현미밥 같은 당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단순당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단백질의 섭취를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살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했을 때는 먹는 거를 많이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되면은 단백질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육량은 노력하지 않으면 빠르게 소실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소실, 근육량의 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량의 단백질은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원활한 몸의 대사를 위해서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도 많이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아참,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코르티졸 호르몬은 다이어트의 최대적이니 식단 관리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랍니다. 실제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두통과 폭식을 유발하기에 밤샘을 피하고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며 비타민, 미네랄 등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